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다 보니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조용하고도 엄중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65세가 넘어가면서 우리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왜 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 즉 생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누 향기만으로도 충분히 싱그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 내부의 기름기가 산화되고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에서 나는 냄새처럼 우리의 체취가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살아오며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단순히 화학적인 반응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자 몸 안의 생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는 나이가 들어도 단아하고 맑은 향기를 풍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곁에 다가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칙칙한 냄새를 풍기기도 했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65세 이후에 몸의 변화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는 밖을 가꾸는 것보다 안을 비워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가 노인 곁에 가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냄새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향하고자 하는 생명의 본능이지요. 만약 당신이 지금 50대나 60대에 접어들었다면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향수를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독소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분위기와 냄새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고 매일같이 남을 비방하며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의 몸에서는 필연적으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감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하고 정갈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맑은 기운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의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땀과 호흡을 통해 나가는 그 냄새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특히 65세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드는 문턱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체취를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외로움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식들이 멀어지고 손주들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를 그저 야속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기가 고갈된다는 것은 영혼이 머무는 집인 육체가 낡아지고 부패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향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배운 이 비밀을 여러분께 하나씩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품격 있게 늙어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삶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예의이자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생기를 잃어가고
몸 안에서 좋지 못한 기운이 냄새로 변해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65세 이후의 체취는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찌꺼기들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의 몸은 정직한 그릇과 같아서 그 안에 담긴 것이 결국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더군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마음의 응어리, 즉 화와 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쌓아둔 원망과 질투,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한의학에서도 말하듯 화가 치밀면 기혈이 엉키고 피가 탁해집니다. 탁해진 피는 온몸을 돌며 세포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것이 호흡과 피부를 통해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노인 냄새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비싼 비누로 몸을 씻어도 그 특유의 날카롭고 퀴퀴한 기운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무심코 즐겨온 식습관도 생기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과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젊을 때처럼 육류를 탐하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면 우리 몸의 장기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장내에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과 지방은 부패하며 독소를 뿜어냅니다. 65세가 넘으면 위장과 대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 안에 쓰레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스며듭니다. 결국 그 독소가 땀구멍을 통해 나오며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종종 주변의 노인들을 관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어집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는 식의 과거에 갇힌 사고방식은 새로운 생기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흘러야 생명력이 유지되는데 고여있는 물처럼 생각이 멈춰버리면 영혼도 몸도 서서히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인색함 역시 생기를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마음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그 수축된 에너지가 체취를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기는 곧 하늘에서 받은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충전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때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65세 이후에 유독 냄새가 심해지는 분들을 보면 대개 삶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세상이 너무 변했다며 혀를 차는 순간 당신의 생기는 바닥을 드러내고 그 빈자리를 죽은 기운인 사기가 채우게 됩니다. 사기가 가득한 몸에서는 생명의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의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골방에만 앉아 있으면 몸의 순환이 멈춥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흙을 밟으며 자연의 전기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니 생기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근육이 소실되고 지방이 쌓이면서 우리 몸은 노폐물의 창고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안의 쓰레기를 비워내고 있는가? 아니면 꽉 붙잡고 썩히고 있는가? 65세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정화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질식해가고 있다는 마지막 호소일지도 모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그저 쇠락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낡은 기운을 털어내고 다시 맑은 기운을 채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65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보니 우리 주변에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기를 갉아먹고 그 특유의 어두운 냄새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수십 년 전 입었던 빛바랜 옷들, 언젠가 입을 거라며 쌓아둔 낡은 의복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옷들에는 과거의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이 배어 있습니다. 섬유는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그런 낡은 옷을 입으면 금방 노인 특유의 퀴퀴한 향이 온 몸을 감싸게 됩니다.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물건에 대한 집착은 곧 생기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새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잘 세탁되고 햇볕에 바짝 말린 단정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햇볕의 기운이 깃든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몸에서도 비로소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또한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와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을 치워야 합니다. 공기가 소통하지 못하는 집은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방에 머무는 노인은 그 방의 냄새를 닮아갑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의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기는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65세 이후에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쾌적함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찌꺼기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그 말의 대부분이 불평과 한탄으로 채워지는 분들입니다. 몸이 아프다, 죽고 싶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언어는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말은 진동이고 에너지입니다. 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의 주변에는 독한 냄새가 머뭅니다. 그것이 바로 구치를 넘어선 삶의 악취가 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고귀한 향기가 됩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삼키고 대신 그 자리에 온화한 미소를 채워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도 버려야 할 덕목입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는 식의 보상 심리는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존경은 요구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향기와 같습니다. 대접받으려 애쓰는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 부담감은 결국 거리감을 만듭니다. 고립된 노년은 생기를 급격히 잃게 합니다.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는 노인의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활기가 돌고 그 활기가 노인의 채취를 생동감 있게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의 질투와 비교를 버리십시오. 친구의 자식이 잘됐다는 소식에 배아파하고 젊은 사람들의 활기를 보며 시샘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삶은 초라해지고 그 비굴함이 피부를 통해 냄새로 표출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쓸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 6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원숙한 지혜를 꽃피울 수 있는 계절입니다. 무거운 집착의 보따리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맑은 생기가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을 더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맑은 생기를 다시 되찾고 나이듦의 품격을 향기로 증명할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생기를 어떻게 다시 채우고 65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향기롭게 가꿀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몸소 체험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몸을 가꾸는 정성이 곧 마음을 닦는 수행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몸의 청결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단순히 땀을 씻어내기 위해 목욕을 했지만 노년의 목욕은 몸에 쌓인 탁한 기운을 털어내는 예식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며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특히 귀 뒤나 목덜미, 겨드랑이처럼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을 세심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물의 맑은 기운이 몸에 닿을 때 정체되어 있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피부의 독소가 배출됩니다. 씻는 행위 자체를 귀찮아하기 시작하면 생기는 급격히 말라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식습관의 변화는 생기를 되찾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탁은 원래 채소 중심의 담백한 구성이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고기보다는 제철 채소와 발효 음식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된장이나 간장처럼 잘 발효된 음식은 우리 몸의 장내 환경을 정화하여 근본적인 채취를 맑게 해줍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농축되어 냄새가 더 진해집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자주 배출하는 과정이 원활해야 우리 몸이라는 그릇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소식셔스를 생활하여 장기가 쉴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나는 무거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밖으로 나가 자연의 정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햇볕은 가장 좋은 천연 소독제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걷는다면 몸 안에 비타민 D가 합성될 뿐만 아니라 우울한 기운이 물러가고 양기가 충전됩니다. 흙을 밟고 나무의 숨결을 느끼며 걷는 노인은 그 걸음걸이에서부터 생기가 느껴집니다. 방 안에만 웅크리고 앉아 텔레비전에 몰두하는 삶은 생명을 시들게 합니다. 움직여야 기가 흐르고 기가 흘러야 향기가 납니다. 정신적인 활동 또한 생기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사고하는 뇌는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뇌세포는 활성화되고 그 활력은 전신으로 퍼져나가 채취조차 지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은 맑고 그 주변에서는 싱그러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외국어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혹은 주변의 작은 식물을 관찰하든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에 분노하며 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신의 생기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허리를 곧게 펴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포용의 자세는 그 어떤 향수보다 강력한 인격을 풍기게 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온을 유지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귀한 향기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65세 이후의 삶을 추한
노년이 아닌 향기로운 완숙의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노년의 채취를 넘어선 인생의 진정한 향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육체는 쇠락해도 영혼은 갈수록 투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5세 이후에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서글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훈장이자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삶을 준비하라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은 향기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곁에 머물 때 느껴지는 평온함과 넉넉함입니다. 젊은 시절의 향기가 화려한 꽃시장과 같았다면 노년의 향기는 깊은 산속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난초의 향이나 잘 익은 과실의 달콤한 내음과 같아야 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깊은 지혜의 향기에 이끌려 사람들이 모여드는 어른이 될 것인가는 오로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 부패가 될지 발효가 될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생기가 고갈되어 악취를 풍기는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육신은 비록 낡아 소박해질지라도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의 향기가 주변을 밝힌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은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정갈하게 가꾸고 다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매무새를 고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고맙다. 여전히 너는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몸에서는 결코 천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 비하와 열등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자애로움을 채우십시오. 제가 이 나이가 되어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퀴퀴하고 고집스러운 노인이 아니라 따스하고 향기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생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붉고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이는 노을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를 다스리는 법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우고 씻어내고 맑은 기운을 채우며 매일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십시오. 안식과 평온함이 가득한 여러분의 노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맑은 생기가 가득 흐르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